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들어 첫 대정부 질문을 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포용적 정치를 위해서 내란 종식, 국민 안전, 민생 경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의 방향을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1분단 앞줄에 앉아있던 김민석 국무총리 자리에서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님, 네. 알베르트 까미는 인사 후 어제의 발언을 범죄를 하겠습니다.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정의로운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내란에 용기를 준 것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일 세력에 의해 실패한 반민특위의 경험과 군부 독재 세력 척결을 위해서 전광석화처럼 진행한 하나의 청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세력의 역사적 범죄는 시간을 주면 뿌리를 내리고 다시 기어 나온다. 정의로운 개혁은 기습적이고 신속하며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엄 당일 국회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왜? 경찰이 막았기 때문이죠. 고개를 끄덕이며 총리님, 경청하고 있는 국무총리. 계엄군과 함께 내란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경찰의 내란 연루자들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현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지금 이들은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경찰 안에 저 4명만 내란과 연관됐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그 외에도 수사가 진행되고 네.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안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내란 당일 경찰국장 직위에 있었고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기동대를 움직이는 임정주 경비국장,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장과 통화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나가 있던 남재현, 김찬수, 박종현은 내란 연관성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도 없이 한 계급씩 승진했습니다. 차례대로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심지어 내란의 밤 계엄군을 막으러 온 시민들에게 맞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고 소리쳤던 8기동단장은 마포경찰서장이 됐습니다. 조사나 감찰 없이 이런 자들이 승진하고 영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당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의 눈에 보아서 정당하지 않고요. 그 시기와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수차례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항상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징계를 하면 이미 내란 세력들은 서로 간에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은폐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실 있는 도망갈 국무총리. 시간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의견에 총리께서 동의하시지 않죠? 수사는 전제로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재판이 감찰부터 끝날까지 하셔야죠. 가는 것은 네. 조금 너무 늦는 것이 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면 되는데 여전히 감찰해서 경찰청 내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 감찰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 한 경찰에게 감찰을 맡길 수도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자체 감찰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차원의 특별감찰로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저게 결국은 외부기관 사례 국무조정실이나 아니면은 뭐 감사원이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요.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내란을 조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내란범들에게 내란 면허를 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결과를 국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국무총리 인사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행안부 장관. 부의장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12.3 내란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전후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단체장들의 발언이 많은 거 기억하시죠? 네, 뭐 일일이 기억은 안 됩니다만 몇 명 있었던 것.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 이장우 대전시장은 12.3 내란 당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최근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사에 볼 수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는 12월 28일 구인사를 방문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여러분들께서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1월 5일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위법이고 체포영장 집행은 중단되어야 하고 국가 원수로서 윤석열의 지위를 보장하라는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이게 국민의 대표로, 시민의 대표로, 군민의 대표로, 구민의 대표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대전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가 청사 폐쇄 등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 동조한 의혹이 있어요. 장관께서도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일부 지자체의 내란 동조 의혹을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하겠다고 밝히셨죠? 네. 네. 반드시 발본색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일 인사혁신처의 당직 총사령실로부터 이 지자체까지 어떻게 그 훈령이 전달이 됐고 또 그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시간을 주시면 네. 총리께서 답변을 미처다 못하신 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경찰청의 이 내란 가담자에 대한 이 감찰 질문을 주셨는데, 네. 예, 경찰청에서는 내란 이후에 이 특별 수사본부를 경찰청에 설치를 했고, 네. 이 경찰 내부의 가담자, 이 동조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그 수사 자료가 모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란 세력들이 지금 정부 곳곳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1인까지 밝혀내시고 다시는 이 사람들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지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인사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법무부 장관.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네, 장관님 요새 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장관님 인천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죠? 네, 지금 검찰이 지금 합동 수사팀을 만들어 갖고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백혜련 경정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인천지검 강력부가 마약 밀수범 4명 중에 1명만 검거했고 나머지 3명을 추적하다가 어느 순간 그만뒀다고 해요. 네,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전 총장이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의 친오빠인 김진우와 휘문고 80일의 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약 수사를 중단하게 하고 그 대가로 대검차장을 거쳐서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을 심우정 전 총장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10K 말레이시아, 55K 1차, 김건희의 친모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수첩에 있는 메모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메모의 의미를 아시죠? 예, 일단 뭐 언론 통해서만 저희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약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그 여러 의혹 중에 하나이고 당연 그 부분들도 조사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합동수사팀에서 지금 김충식을 수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항들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국민들이 굉장한 의혹을 갖고 있는 네.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의혹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관에서 봐준 부분 문제, 두 번째는 외압을 통해 갖고 수사가 무마된 문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그다음에 국세청 또 FIU 합동 수사를 하고 있고, 뭐 광범위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넓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윤석열, 김건희가 이 마약을 내란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당한 국민들은 이 의혹에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합동수사팀을 잘 믿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검찰 합동수사팀이 지금 특별한 일을 잘 하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검찰 수뇌부 인사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도 될까? 이런 의혹, 우려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데요. 검찰은 지난 6월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뒤에 2달이 지나서야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요. 2달 동안 도대체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셀프 수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님,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국수본 압수수색이 좀 늦은 측면은 있지만 그 전에 관련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휴대하고 있는 전화들에 대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포렌식도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권 교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합동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수사팀들은 저는 뭐 믿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와의 어떤 관련성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의견 조율을 했지만은 특검에서는 좀 다른 또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오히려 수사가 지연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게 올 초에 국회에서 상설특검이 의결됐는데 이게 지연됐다가 최근에도 상설특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정부와 다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저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갖고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은 전 국민의 지금 관심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부는 바뀌었지만 검찰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게 대검에서 수사 지휘를 하다가 동부지검장 이문정 검사장을 지휘 책임자로 임명해갖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잘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대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호중 장관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인사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윤호중 장관. 허리 숙여 인사 후 발언대 앞에 섭니다. 요즘 지역에 가면 오랜만에 생기가 막 돕니다. 예, 상인들 얼굴도 피고 우리 주민들 얼굴도 피고 있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때문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1차 소비 쿠폰에 대한 국민 호응은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효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표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111.4까지 올라가서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그 경기 전망 지수도
이 88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소비자 심리 지수가 8월에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쁜 네.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근데 경기 지표는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좋아졌는데 실제로 국민 체감 지표는 더 나아진 건가요? 그 소상공인 경기 전망 지표가 88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00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전망보다 아직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조금 높은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노력을 우리가 경주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 소비 쿠폰 발행하겠다고 했을 때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할 거라고 반대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소비 쿠폰을 발행한 이후에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안정되고 있습니다. 발행 전인 6월이 이 상승률 2.2%였는데요. 7월은 2.1%로 0.1% 줄어들었고 8월에 들어와서는 1.7%로 0.4% 오히려 더 안정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거 없는 일이라고.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2차 소비 쿠폰 20일부터 지급이 되는데 준비 잘 되고 있죠? 예, 준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2차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뭐 지방 정부의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죠? 예, 어려움은 없을 것, 다 준비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한두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요청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가 되는 대로 이 그 지방채 발행도 그 가능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내수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 정부의 재정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더 세밀하게 꾸려서 정말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인사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앞으로 나오는 김민석 국무총리. 총리님,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사람이 다 죽습니까? 그렇진 않죠. 폭우로 제방이 붕괴됐다고 국민의 목숨이 잃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15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서는 14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는 미호천 임시제방에서 원류가 시작되고 45분, 임시제방 붕괴 후 26분 후에 침수됐습니다.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재난행정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국무조정실에서 오송 참사 관련 감찰하셨죠? 그 전 정부에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감찰 대상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포함됐습니까? 선출직은 이게 이제 국무조정실의 감찰이 징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선출직은 감찰 대상으로 그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규정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행적이라기보다는 결국 감찰의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선출직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로 사법적으로 따로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다시 나오십시오. 자리로 돌아가는 국무총리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은 재난관리 책임의 정점에 있는 김영환 충남도지사를 감찰 대상에서 제외시켰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저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특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오송 참사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였지만 직접 원인은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 차례 신고를 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 법정에 세워지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는 불기소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의 결과입니까?
뭐 그 당시 전체적인 사건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도지사로서의 그 책무를 다했는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국정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되면 저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보겠습니다. 네, 재조사 하셔야 됩니다. 2025년 7월 15일 오송 참사 현장에 충청북도와 김영환 도지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 중에 한 분은 김영환 지사의 존재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재조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정조사 이후에 사건을 좀 면밀히 다시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리 숙여 인사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 박정현 의원은 발언대의 방향을 중앙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하경 부의장.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유화하고 내란까지 일으켰던 윤석열은 국민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무너졌던 민주주의는 국민의 응원봉으로 되살아났고 그 위에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대전한 시대를 건너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과 열망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당당히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저 또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